올해 1월에 세웠던 목표, 솔직히 몇 개나 지키셨어요? 헬스장 1년 등록해놓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스트레스만 늘어난 분.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조금 찔리셨나요? 사실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찜찜한 기분을 그대로 안고 12월을 넘기면 내년 1월에도 올해와 똑같은 후회를 또 복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2월에 딱 4가지만 해두면 내년 1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3줄로 끝내는 연말 회고법. 둘째, 돈, 시간, 에너지 정리표 만드는 법. 셋째, 인간관계 인벤토리와 감사 메시지 3통 보내는 법. 넷째, 내년을 여는 한 문장 비전 만드는 법까지. 이 4가지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종이 한 장, 핸드폰 메모 하나만 있으면 올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12월 템플릿이 머릿속에 딱 정리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12월은 목표를 새로 세우는 달이 아니라 올해를 끝까지 책임지는 달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올해를 책임지는 4가지 정리법으로 내년 목표가 현실과 딱 맞게 세워지도록 바닥을 깔아줄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말마다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월에 거창한 계획만 세우는 사람보다 조용히 12월을 정리하는 사람이 다음해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말 루틴을 같이 만든 분들 중에는 새해 공책을 끝까지 써봤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목표의 70% 이상을 지켰어요. 이렇게 말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에게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을 가능한 한 쉽게 따라만 하면 되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굳이 12월에 이런 걸 해야 할까요? 그냥 올해도 고생했다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작보다 마무리에서 느낀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즉,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한 해라도 망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래도 꽤 성장한 해였다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숫자,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내년 1월에 새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다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시면 내년의 새해 목표가 훨씬 현실적이고 지킬 확률도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마무리 체크리스트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감정 정리 3줄 연말 회고. 둘째, 숫자 정리 돈, 시간, 에너지 리포트. 셋째, 관계 정리 인간관계 인벤토리와 감사 메시지 3통. 넷째, 방향 정리 내년을 여는 한 문장 비전. 이제부터 각 항목마다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예시 문장까지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지금부터는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함께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정리 3줄 연말 회고입니다. 준비물은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종이를 3줄로 나누고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첫 번째 줄 제목, 올해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 3가지. 두 번째 줄 제목, 그때 내가 견뎌낸 것 3가지. 세 번째 줄 제목, 그래도 내가 해낸 것 3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힘들었던 순간 3가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팀이 통째로 바뀌었던 일,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다녔던 일, 예상치 못한 지출로 통장이 텅 비어버렸던 일. 이제 두 번째 줄에는 그때 내가 견뎌낸 것을 적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다. 검사를 받고 약을 챙겨 먹고 스스로 움직이려 노력했다. 빚을 내지 않으려고 소비를 줄이며 버텼다. 마지막 3번째 줄에는 그래도 내가 해낸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버텨냈다. 건강 수치가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통장 잔고는 적지만 빚은 만들지 않았다. 이 작업의 포인트는 올해는 망했다라는 한 문장을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구나로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 멈추고 힘들었던 일 한 가지, 그때 내가 견딘 것 한 가지, 그래도 해낸 것 한 가지만이라도 메모장에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정리, 돈, 시간, 에너지 리포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리해 놓으면 내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할 숫자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돈. 가장 잘 쓴 돈 3가지와 아까운 돈 3가지. 둘째, 시간. 잘 쓴 시간 3가지와 버린 시간 3가지. 셋째, 에너지. 나를 살린 습관 3가지와 나를 갉아먹은 습관 3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잘 쓴 돈 3가지. 정기 건강검진 비용, 좋은 매트리스와 의자, 나를 성장시켜준 자기계발 강의 1개, 아까운 돈 3가지. 먹고 기억도 안 나는 야식 배달비, 거의 가지도 않은 헬스장 1년 등록비, 필요 없는데 세일이라서 샀던 옷들. 이걸 적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건강검진, 좋은 잠, 공부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쓰고 배달음식, 충동구매, 안 갈 헬스장은 줄이자. 시간과 에너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선택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할지 금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방향 정리, 내년을 여는 한 문장 비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걸 잔뜩 적는 게 아니라 올해의 나와 결별하는 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제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남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대신 매일 20분이라도 내 건강을 챙기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고 대신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5분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문장을 정했다면 핸드폰 메모장 맨 위, 그리고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똑같이 적어두세요. 내년 1월에 새 목표를 세울 때 이 문장이 기준이 되어 진짜 나에게 맞는 목표와 괜히 멋있어 보이는 목표를 구분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슬쩍 드실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언제 다 하지? 그래서 12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12월을 그냥 다 끝난 달로 보내는 것. 에이, 올해는 이미 망했어. 그냥 지나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년 1월에 나는 올 1월에 나와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12월은 결산하는 달이다. 오늘 들은 4가지 중에서 가장 덜 부담되는 것 1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 회고를 자책 시간으로 만드는 것.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또 실패했네. 이렇게 스스로를 때리기 시작하면 회고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년이 더 두려워집니다. 대신 우리가 아까 적었던 구조를 꼭 지켜주세요. 힘들었던 일, 그때 내가 견뎌낸 것, 그래도 내가 해낸 것. 이 3줄 구조만 지키면 회고는 절대 자책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존중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오래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새해 목표부터 왕창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적힌 목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책 100권 읽기, 매일 새벽 5시 기상, 1년 안에 억대 수익.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대신 오늘 만든 한 문장 비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문장이 정해진 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욕심 목록이 아니라 이번 해에 나와 결별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됩니다. 이제 12월을 그냥 넘긴 사람과 오늘 4가지를 실천한 사람의 차이를 짧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A씨, 12월입니다. A씨는 올해도 정신없이 살다가 12월이 되니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올해는 망했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연말에는 회식 몇 번, 모임 몇 번 하다 보니 통장은 더 비어가고 몸은 더 피곤해졌어요. 연말 마지막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엔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1월 1일 새 다이어리 첫 장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기, 돈 많이 벌기, 공부 열심히 하기. 올해와 별로 다르지 않은 단어들만 반복됩니다. 이번엔 B씨를 볼게요. B씨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올해만큼은 한번 제대로 마무리해보자. 그래서 주말에 카페에 앉아 3줄 연말 회고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일, 그때 내가 견딘 것, 그래도 내가 해낸 것, 쓰다 보니 그래도 나 생각보다 많이 버텼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 시간, 에너지 리포트를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너무 많이 쓰고 어디에 너무 적게 썼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인벤토리를 만들고 고마운 사람 3명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실 올 한해님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연말에 이런 메시지 받아서 너무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내년을 여는 한 문장 비전을 썼습니다. 나는 내년에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대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문장을 핸드폰 메모 맨 위와 다이어리 첫 장에 적어두었습니다. 1월 1일 새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B씨는 막연히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밤 10분 오늘 나를 칭찬하는 시간, 일주일에 2번 몸을 위한 운동, 한 달에 1번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 이것이 바로 도망치는 12월과 책임지는 12월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12월은 올해를 끝까지 책임지는 달이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4가지 중에서 가장 덜 부담되는 것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3줄 연말 회고, 돈, 시간, 에너지 숫자 정리, 인간관계 인벤토리와 감사 메시지 3통, 내년을 여는 한 문장 비전.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10분만 시간을 내서 그 한 가지를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오늘의 이 찜찜함은 이번엔 정말 다르게 시작했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12월이 그냥 한 해를 피곤하게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장을 차분하게 여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